청와대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 이용자 수백만 명의 연령, 성별, 접속, 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미국 구글사에 제공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2019년 5월 6일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구글이 개발한 사용자 정보 분석 시스템이 깔려 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서비스를 하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람들의 지역, 연령, 성별, 각종 사이트 접속 이력, 무엇을 읽어보았는지, 어떤 영상 또는 이미지를 보았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 분석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다.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그 내용이 얼마나 상세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뉴스 내용도 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최근 청와대는 베트남에서 트래픽이 유입된 경로, 현지 언론사 3군데, 그리고 베트남의 사용자가 반응했던 이슈, 가수 승리 사건 등 이런 것까지 세세히 설명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상세한 구글 애널리틱스 분석 결과를 받아봤던 것이다. 이것이 보도 내용입니다. 또한 청와대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민심 동향을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민심 동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직접 감시를 해서 채집을 해서 살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민심의 동향은 공개 여론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청와대가 공무원들이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몰래 국민의 행적을 기록하고 누적된 기록을 정보로서 첩보로서 이용하는 이러한 행위는 엄연히 범죄 행위다.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한국 국민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구글에 넘겼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의 변명이 구글에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목적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 법조문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죠. 이와 관련된 법률은 법률 제148395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부분만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이것 이외에도 여러 조문이 위반되었다.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17조는 개인정보의 제공이라는 그 제명이 붙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번 같은 경우는 청와대는 이렇게 되겠죠. 청와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그러니까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간 우리 국민 개인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공유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이렇습니다. 첫째,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둘째, 앞에 있는 다른 법률에 따라서 그 개인정보를 수집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여기에서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또 다른 요건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제2항인데 청와대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당신의 개인정보를 어디에 제공할 수 있다, 동의하는가, 이렇게 동의를 받을 때에는 그저 포괄해서 백지위임을 받듯이 동의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 주체, 그러니까 접속한 국민 개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이 사항을 변경할 때도 다시 알리고 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엄격하고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에게 무엇을 알려야 하는가 하는 것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있는데, 여러분은 이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갔던 우리 국민들이 그 정보가 미국으로 넘어갔다, 구글에게 넘어갔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 정보를 누구에게 주는지 청와대로부터 고지 받았는가? 받지 않았으면 청와대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제공할 때 어디에 쓰기 위해서, 그 이용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는가? 그리고 개인정보 중에 어떤 항목을 넘긴다 하고 이야기를 듣고 동의했는가? 또 그 정보를 넘겨받은 자가 얼마 동안 보유를 하고 어느 기간 동안 이용을 하는 기간은 언제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지받고 동의했는가? 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거부하게 되면 어떤 다른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고지받고 동의했는가?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이게 법조문이기 때문에 준수되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3항입니다. 청와대는, 여기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애초에 계약부터 금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법을 위반해서 청와대가 우리 국민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구글에 넘겼다. 그것이 국회에 청와대가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하는 겁니다. 청와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구글에 넘기고, 그리고 그 대가가 있었죠. 청와대는 국민을 감시할 수 있는, 국민을 감시하는 서비스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구글은 돈을 벌고 청와대는 국민을 감시하게 된 것이죠. 청와대가 순수하게 접속 통계를 분석하고 싶었다. 그렇다면은 직접 우리 기술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법에 따라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몰래 하청업자에게 맡긴 케이스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청와대가 머리가 나빠서 그랬을 가능성이 더 크죠. 그런데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와 같은 정보를 수집한 이런 행태는 미국에서도 비판 대상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결정권,
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거기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청와대가 마음대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팔아먹어도 되느냐?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어린아이들도 알 것입니다. 게다가 청와대 홈페이지의 쿠키, 그것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청와대의 것이 아니죠. 그리고 현재 청와대에 있는 공무원들은 청와대의 주인이 아닙니다. 청와대의 주인은 우리 전체 국민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 정보를 다른 나라에 팔아먹은 청와대, 여러분은 이것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은 청와대 그리고 미국의 회사에게 감시당하고 있다. 이것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분명하게 처리하고 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